조치훈 구단 하면 딱 생각나는 말은 휠체어 대국, 그리고 불멸의 승부사, 네, 목숨을 걸고 둔다. 딱 세 가지 가장 생각납니다. 저는 이 바둑 때문에 바둑을 배우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바둑인데요. 바로 1983년 이때 조치훈 구단이 기성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후지사와 슈코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때 나이가 후지사와 슈코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바둑을 이때 50대 중반, 뭐 전성기를 지나도 한참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이때 명인 타이틀하고 본인방 타이틀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인 본인방이에요. 그러니까 2위와 3위 타이틀전을 다 갖고 있었는데 기성과 명인과 본인방전 이 3대 타이틀을 일본은 7번 승부로 합니다. 다른 시합은 5번 승부. 근데 결승전을 7번 승부로 하는 세 가지 기전이 바로 이 기성, 명인, 본인방인데요. 본인방전은 전통의 기전. 그리고 명인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최고의 장인을 명인이라고 하니까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 기성은 바로 최고의 상금이 걸린 그런 기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금, 최고의 명예, 그리고 전통 이 세 가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일본을 제패하는 건데, 이 대삼관이라는 거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삼관의 첫 번째 오른 인물이 바로 조치훈 구단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명도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이 이 1983년도가 정확하게 일본 바둑을 천하통일하는 그런 해가 되는데, 조치훈 구단이 기성 타이틀만 차지한 게 아니고 4위 기전이었던 10단 타이틀까지 차지하면서 1위, 2위, 3위, 4위 타이틀을 모두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이때 상금을 갖다가 거의 1억엔 가까이 벌었다고 하는데, 1983년도에 여러분 상금 1억엔,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가 김일중 선수잖아요. 그 김일중 선수가 이 액수에 5분의 1도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조치훈 구단의 당시의 그 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뭐 커제, 박정환, 신진서와 비견해도 상금이 적지가 않았어요. 무려 40년, 37년 전에 상황이 지금과 상금이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본 바둑의 최고 전성기 시절에 조치훈 구단이 그 일본을 폭격했던 겁니다. 자, 기성전은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1위 기전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조치훈 구단이 아무리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딱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기성 타이틀을 가진 후지사와 슈코가 랭킹 1위가 돼 있어요. 일본은 무조건 기성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랭킹 1위입니다. 나머지 6개 뭐 6관왕, 7관왕 해도 소용없어요. 1인자는 기성 타이틀 보유자죠.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치훈 구단은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 예, 27살. 그러니까 후지사와 슈코의 딱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지사와 슈코가 얼마나 대단한 기사냐면, 이 후지사와 슈코는 30대 때 타이틀을 차지해보고 40대 때도 차지해보고 50대 때도 차지해보고 나중에 60대에도 타이틀을 차지했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를 정규 시합을 통해서 타이틀을 차지한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후지사와 리나 때문에 손녀가 이제 할아버지의 그 바둑의 혼을 갖다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기사이기도 하고, 워낙 감각이 특이하고 감각이 멋있어서 그 후지사와 슈코의 감각을 따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기사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조은영 구단의 실전 스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조은영 구단에게는 2명의 스승이 있다고 하죠. 자기를 키워준 세고의 겐사쿠 선생님이 계시고, 자기의 기술을 가르쳐준 후지사와 슈코가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후지사와 슈코가 1982년에 성적을 보면요, 11승 19패. 1인자의 성적이 11승 19패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35%. 말 다 했죠? 근데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쁠까요? 후지사와 슈코는 1년에 4판만 둔다 그랬어요. 기성 타이틀전 방어를 위해서 4판만 열심히 두면은 자기는 나머지 시합은 관심 없다 그래서 다 졌던 거예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러니까 1인자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11승 19패를 하고 있죠. 조치훈 구단은 반면에 34승 13패를 했습니다. 조치훈 구단도 많이 두진 않았죠. 47판밖에 안 뒀으니까. 당시에 1인자의 평균 대국수가 40판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50판까지 두지도 않았어요. 50판대가 넘어선 거는 나중에 고바야시 고이치가 막 이기면서 그러면서 50판을 넘기고 60판 시대가 오는데 일본 기사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바둑을 한 판 두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던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자, 조치훈 구단이 다 이길 거라 그랬어요. 6년 연속 후지사와 슈코가 우승을 했거든요. 1회부터 6회까지 기성 타이틀을 한 번도 뺏기질 않았어요. 이것도 기록이에요. 거의 전설이고. 1인자 자리를 갖다가 그냥 딱 그 한 기점만 올인해가지고 1회부터 6회까지 우승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뺏길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지사와 슈코가 뭐라고 하냐면 네 판만 가르쳐주겠다. 예, 조치훈 구단한테 난 네 판만 가르쳐줄게. 예. 아니 왜냐면 7번 승부니까 네 판만 이기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이 이때 27살인데 얼마나 그 말을 잘하냐면 세 판만 배우겠습니다. 4승 3패로 이기겠다는 뜻이죠. 세 판만 배우고 네 판은 내가 이길 거예요. 이런 얘기니까 이 조치훈과 후지사와 슈코의 그 전야제 때 했던 얘기 이런 거는 요즘 그 프로 선수들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격조 있게 멋있습니까? 상대방 자극하지도 않고 팬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멘트잖아요. 사실 이런 전야제라든지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어떤 자기의 그런 결기를 다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용어로는 참 멋있습니다. 상대를 너무 자극하지도 않고 상대를 또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이런 멘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둑은 조치훈 구단이 1국부터 3국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해서 4대0 스트레이트 패배를 당하기 일보 직전의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랬어요. 조치훈은 명인 본인방이고 이제 초절정의 전성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아무리 후지사와도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 막 이런 얘기가 전반적이었는데 1국부터 3국을 내리 다지니까 상황이 급변합니다. 후지사와 슈코는 역시 지성 타이틀은 이거구나. 막 이러는데 이 4국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치훈 구단이 이 바둑을 초반에 잘 뒀어요. 초반에 잘 둬서 사실은 초반에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대역전을 당합니다. 대역전을 당한 다음에 또다시 대역전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기성전 4국을 가장 명국으로 꼽는 경우가 많아요. 기성전에서. 이걸 아주 대표적으로 꼽고 그리고 여기에 후지사와 슈코가 온 힘을 다 기울이기 때문에 이거 진 다음에 약간 풀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후지사와 슈코가 이 4국과 7국이 제일 재밌는데 제가 일단 4국부터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지금 조치훈 구단이 덤이 5집 반인데 여기를 젖혔으면은 지금 2집 반 정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미리 돌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변화도를 다 연구한 다음에 이제 나온 결론인데 여기를 젖혔으면 조치훈 구단이 이 바둑은 이 석점을 버리는 작전을 펼쳤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여기서 조치훈이 왜 이렇게 약하게 도는지 모르겠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의 고수들은 워낙에 이게 9시간짜리 바둑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9시간이니까 보통 이틀 동안 두는데 대부분 그 걸리는 시간이 20시간 정도 바둑을 두다 보니까 바둑의 내용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별의별 수를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둑의 질이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멘트도 날리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적었던 그 글이라든지 그 형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정확합니다. 이 신기하게도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돌려봐도 당시에 그 해설한 거를 참고해 보면은 거의 맥이 같아요. 단지 몇 집 유리하다, 몇 집 불리하다 요것만 없을 뿐이에요. 당시에 몇 집 유리하다는 얘기는 못 하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순간 아니고는 중반전에 몇 집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흑이 유리하다. 흑 우세. 뭐 흑 유리. 뭐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천천히 이 명국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둑을 배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바둑이 바로 이 바둑입니다. 이걸 이기면서 조치훈 구단이 타이틀 차지하고요. MBC 뉴스에서 제가 그거 보다가 바둑에 빠져들었어요. 저도 조치훈 구단 같이 되려고. 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치훈 구단이 흑인데 당시에 이제 1983년도 이때는 조치훈 시대예요. 1980년도부터 85년까지가 최고 전성기거든요. 80년도에 이제 명인 타이틀을 차지하고 83년도에 이 기성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명인 타이틀 차지한 다음에 본인방 타이틀 차지하고 그리고 기성전 타이틀 차지하면서 조치훈 구단이 대삼관에 오릅니다. 대삼관이라는 거는 그 빅3를 다 차지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지키고 뭐 요 포석은 너무 이제 옛날 바둑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포석 갖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포석을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당시에 그 포석이라는 거는 요즘 쓰지 않는 포석이니까 너무 옛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여기를 끊고 요 단수 치고 이제 이어서 요런 정도로 이제 타개를 했는데 지금 바둑을 보시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후지사와 슈코의 바둑이 세력도 아니고 3-3의 돌이 있으니까 이건 세력도 아니고 실리도 아니고 아주 묘한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타개가 잘 돼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걸 둔 다음에 여기를 붙인 수가 이게 참 특이한 감각인데 여러분 여기서 다음 수를 한번 예측해 보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요거 한 칸 벌리기는 좀 싫고 그쵸? 뭔가 좀 좁아 보이죠? 또 이걸 그렇다고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걸치자니 이거 두고 이렇게 벌리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여길 벌리면 그럭저럭 또 이것도 백도 포석을 짜는데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여기서 이걸 딱 붙입니다. 조충구단이.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좀 기압이 들어갔다 그럴까? 뭐 좀 특이한 수인데 젖히고 이으니까 밀어 올렸어요. 여기를 백이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밀어 올리는 자세가 좋죠. 사실 이 밀어 올리는 수는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어떤 모양이에요. 요즘 화점에서 옆구리 붙이는 수 신진서가 엄청 좋아하죠. 화점에서 옆구리 붙여가지고 3-3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이 여기 벌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인공지능이 두는 수법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만 3-3에 있을 뿐이지 화점에 있었다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인공지능이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두는 수법이 우리는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걸 갖다가 인공지능은 너무 선명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바둑에서 어떤 수에 대해서 응용을 한 건데 딱 그 수를 못 보고 응용을 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그 응용하기 전의 장면을 연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요 화점에서 옆구리 붙여서 3-3 지키고 그 다음에 두 칸 벌리는 거는 똑같이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두지 않고 자 여기를 이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니까 이걸 젖히고 이걸 들여다보고 여길 띄웠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젖히를.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이걸 늘면은 그냥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한 칸 뛴 게 공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밀어놓는 게 효과적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제 여기를 다가왔는데 이 수가 뭐냐면 너무 뻔히 보였어요. 이거 붙이고 이거 끼워서 이렇게 이어서 밑으로 이렇게 기계 만드는 게 딱 뻔히 보이는 장면인데 이때 조치훈 구단이 이 전략에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석이 좋아서 이 바둑은 처음으로 이제 완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확 변해요. 역전을 당해요.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상황에선 이걸 젖히는 게 정수입니다. 끊으면 단수 치고 이걸 늘어서 이석점을 버리는 게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잡으려고 그 다음에 흙이 다른데 손 뺐으면 된 거예요. 뭐 이런 데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여기를 갖다가 입구자로 이쪽을 지킨다든지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놓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이석점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두고 조치훈 구단이 여기서 이걸 두면서 소극적으로 둡니다. 집으로 가는데 이 집으로 간 게 굉장히 나빴어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날짜가니까 갑자기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여기 아까 전에 씌워놨던 거하고 요거하고 아주 콤비가 딱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콤비가. 그리고 이쪽에 오니까 요돌이 엷어졌습니다. 이거는 두 집 나고 산 건데 너무 작게 산 거죠. 그래서 바둑이 역전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 바둑이 역전됐다고 하지만 뭐 많은 차이가 아니고 뭐 한 집 뭐 이런 정도 차이로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 두고 이걸 두면서 찌르고요. 이곳을 이제 입구짤 둡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붙이고 이걸 찝히는 수를 못 보면서 바둑이 다시 여기가 이제 찝는 수 있죠. 이 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이 좀 불리하다가 여기서 욕심을 부려요. 요거 이제 후지사와 슈코가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이렇게 막으면 집을 최대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여기 찝히는 수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걸로 다시 조치훈 구단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했던 바둑이 다시 여기서 역전을 해요. 그래서 재역전 됐어요. 이미 재역전 됐는데 요걸 뛰니까 이제 요거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이제 한 점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패로 이제 여기 버티는 맛이 있는데 패감은 여기 끊는 거 이거 귀에서 살자고 하는 거 패감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끊어두고
이거 젖혀서 이제 두 집 나게 살게 하고 요거 다 선수한 다음에 예, 이거 젖히고 이제 여기서 이걸 들여다보는데 당시에 그 해설은 이게 패착이라고 나와요. 이 수가 패착이다라고 나오는데 전혀 인공지능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수는 사실은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호구 쳤으면 지금 흙이 곤란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두면 이걸 붙여서. 근데 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붙이면 여기 둘 때 이걸 올라서고 여기 둘 때 이걸 잡으러 가면은 이게 잡히진 않는데 막 이런데 악수를 둬야 돼요. 이렇게 살자고 뭐 이걸 이런 걸 단수 치고 이런 악수를 둬야 되는데 이 악수를 두다 보면은 여기를 늘어서 요거 잡긴 잡는데 요쪽이 엄청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랬으면은 이바둑은 후지사와 슈코가 이겼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손해봤지만 요쪽에서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묘하게 흘러가는데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것 때문에 진 건 아니고요. 이거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요. 이 붙인 수도 호구를 꼭 쳤어야 돼요. 호구까지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둔 거죠. 요거는 이제 끝내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두면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둘 때 여기 호구 치면 여기 입구자로 패를 만드는 거하고 여기 붙이는 거하고 맞보기니까 수가 크게 나잖아요. 당연히 이걸 이어야 되고요. 여기를 붙입니다. 이게 사실 후지사와 슈코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후지사와 슈코는 이런 아주 그 절묘한 감각을 가졌어요. 예, 이건 정말 예상하기도 힘든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였는데 이거 두었을 때 여기를 갖다가 딱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산수가 이것을 그냥 산 게 아주 냉정한 수예요. 그래서 조치훈 구단이 이거를 살아서는 이겼어요, 이 바둑을. 그러니까 왜 그랬냐? 여기를 들여다본 수가 일단 조금 손해였는데 여기를 그냥 붙이고 끝내버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 호구를 무조건 쳤어야 돼요. 그 더 괴롭혔어야 되고 이 붙인 수는 여기를 뭐 받아주면 이걸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 냉정하게 조치훈 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뒀습니다. 그래서 조치훈 구단이 이 바둑을 거의 잡는 분위기였어요. 이 바둑을 잡는 분위기가 된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이 조치훈 구단이 이 바둑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조치훈 구단이 바둑이 유리해집니다. 근데 그 유리하다는 게 그렇게 많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조금 유리합니다. 뭐 이렇게 그 뭐 엄청나게 이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 지금 조치훈 구단이 한 반집 유리해요. 반집. 이게 5집 반으로 계산해서입니다. 뭐 반집에서 한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실전에 지킨 수나 뭐 옆에 뭐 붙이는 수나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조치훈 구단이 뭘 잘못 두냐면 자, 요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냥 뭐 이거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여기서 이걸 막은 게 완전히 떡수. 이 수 때문에 그냥 4대 0으로 질 뻔했습니다. 여기를 끊었어야 돼요, 무조건. 끊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걸 단수 쳐서 이걸 버리는 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뛴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쪽에 집을 만들었으면 이게 조치훈 구단이 이기는 길인데 여기서 큰 실수가 나와요. 이쪽을 막는 바람에 여기가 이렇게 꽉 이어지니까 엄청 열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 넘어간 수가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득 본 다음에 후지사와 슈코가 이걸 넘어간 게 말도 안 되는 수예요. 이 수로 여기를 찔렀으면은 아마 4대 0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찌르는 수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흙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이 한 10집 날 걸 갖다가 이걸 갖다 후수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찔렀을 때 이게 튼튼하니까 이쪽을 뭐 젖힐 수도 없고 다 집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집이 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나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기가 막혔습니다. 자, 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마지막으로 후지사와 슈코가 이길 뻔한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역전을 마지막으로 당하는 장면입니다. 조치훈 구단이 이 상황이 나왔으면 아마 졌을 것 같은데 이 찌르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두고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요거 둔 다음에도 여기를 찔렀으면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걸 찌르지 않고 이걸 잡은 다음에 단수 따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조치훈 구단이 딱 있는 순간에는 이 바둑의 흐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둑은 조치훈 구단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나면서 바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됩니다. 3연패 당하다가 진짜 우여곡절 끝에 4국을 겨우 이겼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이게 1983년도 조치훈 구단이 최고 절정기 때 바둑이었는데 인공지능으로 보니까 의외로 실수가 많잖아요. 예,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바둑은 9시간짜리 바둑이거든요. 9시간짜리 바둑임에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면은 1980년대 후반에 1990년대 초반 이창호 구단의 바둑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 그걸 봤을 때 우리 바둑이 굉장히 셌던 거예요. 90년대. 예, 이게 조치훈 구단의 바둑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바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승부에 명국 없다고 딱 이 한 판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조치훈 구단의 명국을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치훈 구단의 바둑은 무려 9시간짜리 개인 시간을 가진 바둑인데 그게 요즘 인공지능으로 보면은 전부 잘 둔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치훈 구단이 워낙 좋은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둑도 같이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성전 도전사국은 이 기가 막힌 대역전극으로 계속해서 조치훈 구단이 5국과 6국도 이기면서 3대3을 만듭니다. 마지막 7국인데요. 그 마지막 7국에서 후지사와 슈코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 어떤 바둑이 나올까요? 7번 승부 최종국 조치훈 구단이 대3관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치훈 구단과 후지사와 슈코의 기성전 최종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